안녕하세요. 자, 기도와 관련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할 때 정근을 하든지 진언을 하든지 그런 거를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호흡과 일치되느냐예요. 내 호흡에 맞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여쭤보시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뭘 물어보시냐면 어떤 진언이 제일 세요? 이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어떤 게 가장 영험할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는 결과는 가피를 받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저도 가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가피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서 뭐가 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목말로 얘기해서. 아니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가피 좋아하고 그 다음에 과정에서 호흡과 잘 맞아서 내가 힘들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연불산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내 정신과 잘 맞아 들어가게. 그게 사실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 기왕 할 거면 좀 더 영험하고 센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건 뭐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다 드는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가장 영험한 게 뭘까요? 가장 영험한 게 제일 많이 하는 게 가장 영험한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정규 무슨 이런 촬영이 아니고 유튜브니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던 거 안에 있는 게 제일 영험한 것들입니다. 하던 거 안에 있는 게 그러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그거 맞아요? 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 별 일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광명기도라든지 광명진언이라든지 뭐 아비라기도라든지 뭐 침부다랑이라든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 전통적으로 안 해왔어요. 네가 전통적으로 안 한 지 어찌 아는데? 전통적으로 하던 거는 우리가 사찰을 다닐 때 그 안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빈도수로만 얘기를 해드리면 반야신경입니다. 그래서 진언 중에서 네가 제일 세다라고 생각하는 진언 얘기해봐 이러면 저는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얘기합니다. 딱 두 가지 얘기하거든요. 투톱 체제입니다. 투톱 체제. 화두랑 똑같아. 화두에서도 투톱 체제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무자 화두. 무자 화두. 무문관체 일칙, 무문관체 첫 번째 나오는 무자화두. 조주에게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없다라고 해서 그게 왜 없느냐라고 하는 그 무자화두라는 게 굉장히 선언에서 많이 하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이제 화두냐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먹고 시신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생각하고 있고 움직이는 이 자체는 뭐냐, 이렇게 네 본질은 뭐냐에 대한 추구. 근데 뭐 화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진언만 가지고 얘기하면 온만이 반매움, 온만이 반매움과 아제아제 바라아제가 제일 센 겁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는데? 좋은 거는 천수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좋은 거 천수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수경은 원래는 가범달마가 번역한 경전이 약간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수경하고 달라요. 그래서 원래 천수경 그 안에 있는 핵심은 사실 신묘장구 대다란이고,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 앞에 보면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관계엄마 무해대비심 대다란이 경 이렇게 아예 하나가 단락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원래 가범달마가 번역한 거에는 그 앞부분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언을 얘기하는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스토리 부분을 빼버리고 한국 사람이 원래 좀 그렇죠. 서러운 결론 띄고 그냥 본론 핵심만 야야 다 거두절미하고 핵심만 얘기해봐. 저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당신은 그렇게 드라마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드라마 줄거리를 다 알아요? 유튜브에서 요약해줘. 다 요약해줘. 난 넷플릭스도 가입이 안 돼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TV 안 봐. 나 TV 안 봐. 근데 유튜브에서 다 요약해줘. 그리고 유튜브 요약본을 자꾸 보다 보면 나중에 드라마를 못 봐. 왜? 전개가 느려. 전개가 너무 느려. 유튜브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 1시간짜리 10분 안에 다 해결해 주는데 걔가 얼마나 쪽쪽 잘 빨아주는지 몰라. 요약의 제왕이야. 네가 그 정신으로 막 유튜브를 하지 말고 공부를 하면.
써머리 하나는 잘하겠다. 그 모범생의 노트북을 보는, 아니 그 노트 필기를 보는 듯한 느낌. 그래서 진짜 모범생은 그런 식으로 노트 필기 안 하더라. 그게 좀 어진간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렇게 깔끔하게 노트 필기 해가지고 뭐 색색으로 볼펜 이렇게 쓰지. 진짜 공부 잘하는 애는 그거 안 해요. 제가 옆에서 보면. 근데 진짜 걔네들 이렇게 잘 정리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보면 뭐 십몇 부작다리도 1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주인공 이름 밑줄 긋고 외워야지. 왜? 이 바닥에서 살아나려면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대화의 기본 매너를 갖추기 위해서 송혜교 많이 늙었더라 이런 거.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송혜교는 분장을 해도 늙었고 송중기는 저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참 이게 송중기는 되게 젊어 보이고, 아니 저만 그렇게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송혜교는 도저히 저게 메이크업으로 잘 쉽지가 않은갑다. 이제는 여러분도 그렇잖아. 물론 저는 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눈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거리를 띄워놨는가 봐. 요 앞에 들어오면 보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실루엣만 보이니까 환희심이 나죠. 그러니까 환희심 각도야. 이 정도 떨어져 있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요약을 참 잘해주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원래 그런 게 있어요. 성질이 좀 급한 게 있어서. 그래서 앞뒤 싹 잘라버리고 이게 중요하다더라. 그래서 그 핵심만 싹 뽑아놓는 게 원래는 그 신묘장구 대단하니까 핵심, 메인. 그런데 그것만 하자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조금 좋은 거를 이렇게 쪽쪽 뽑아서 앞뒤에다가 넣으면 어떨까? 누군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1000년 이상 동안 한 거야. 그래서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 진원계의 어벤져스. 잘 나가는 놈만 쪽 뽑아가지고만. 그게 뭐냐면 천수경입니다. 그러니까 천수경 안에 안 들어있으면 유행하지 않았구나. 한 시대를 유행했으면 천수경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불모대 준재진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준재진원 같은 거 잘 안 하죠. 한 시대 유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관세음보살 거기 이제 명호들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 정취보살이 나오거든요. 저 깜짝 놀랐잖아. 정취보살. 네. 나무 만월보살, 마살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게 대부분 다 관세음보살의 별명 중에 별명을 부르는 거거든요. 정취보살은 진짜 있는 딴 사람입니다. 근데 그 팀에 들어가 있어. 내가 그걸 보고 천수경을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관세음보살 신앙이 비대해지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점점 등치를 불려가면서 정취보살하고 이게 연결이 돼요. 정취보살까지 이렇게. 정취보살이 누구냐면 선제동자 압니까? 인도에서 화엄경을 보면, 그러니까는 중요한 경전이, 대승경전에서 중요한 경전이 화엄경, 법화경이 참 중요한 경전이고, 화엄경, 법화경이 중요한 경전이고, 그래서 화엄경을 바탕으로 화엄종이 만들어지고 법화경을 바탕으로 해서 천태종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고, 이 외에 두 가지 중요한 경전이 이제 나중에 열반경, 그 다음에 반야경. 반야경에서 핵심을 쪽 뽑아낸 게 반야, 심경, 그리고 한 권을 뽑아낸 게 금강경.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엄경은 너무 길어서 잘 못하겠으니까 화엄경 약찬계를 하는 거고, 이게 기니까. 그리고 우리는 화엄종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화엄경 중심의 문화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천태종보다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천태종은 단양 구인사 쪽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천태종. 옛날 천태종은 조선 초기에 없어졌어요. 이렇게 사요나라 됐어. 장사가 잘 됐으면 그렇게 안 됐겠지.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4개 경전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화엄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교종의 꽃입니다. 교종의 탑. 삼성 코스피 시장에 삼성전자가 있다면, 한국 코스피 시장에 삼성전자가 있다면 교종에서는 화엄종이 있는 겁니다. 화엄종. 화엄종.
이렇게. 그래서 이 화엄경과 관련해서 맨 마지막에 이 대승경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큰, 이렇게 덩치가 큰 대승경전에는 이상적인 사람들이 한 명씩 나와. 이렇게 행동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나와. 네. 그래서 화엄경에는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차례로 이렇게 만나면서 결국 깨달음을 얻는, 어린아이가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식의 스토리가 나와요. 그걸 입법계품, 법계에 들어간다, 깨달음에 들어가는 품, 이렇게 해서 대다 깁니다. 반야가 번역한 40권짜리는 입법계품만 가지고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80년대 말인가 90년대 초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80년대 말 같습니다. 그때 고은, 옛날에 시인 고은이라고 있어요. 전등사 주지도 했었던 분인데 속퇴해가지고 이렇게 시인 했다가 뭐 이렇게 나중에 좀 사회 문제도 좀 일어났어. 이분이 그 노벨 문학상 후보로도 계속 몇 번 올라갔었거든요. 그 고은 선생이 쓴 게 화엄경이 있었습니다. 소설이 이따시 말하기 두꺼운 거. 민음사인가? 제가 어렸을 때 읽으면서 더럽게, 제가 그때 고등학생 때인가 그걸 봤었는데, 아이씨, 나 이랬거든. 재미 더럽게 없어. 근데 그게 영화화돼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도 봤거든. 이게 뭔가 그 당시에 제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늘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 세상의 최고의 악덕은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지. 이게 상도덕도 없이.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런 걸 하고 있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53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르침을 받아서 결국 자기를 각성해가는 뭐 그런 스토리예요. 스토리상으로는.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자기보다 잘된 사람이 아니고 상태가 메롱인 사람도 만나고 뭐 그렇게 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논어에 보면 그 얘기 있거든요. 삼인행 필요하사라고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이 중에는 선생이 있다. 저는 이 얘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하고 불치함은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도 창피해하지 않는다. 이게 배우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근데 삼인행 필요하사라고 하는 게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하거든요. 이 세 명 중에 반드시 내 선생 될 만한, 그러니까 나보다 잘하는 게 있는 사람이 있다 라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타산지석으로 생각을 하면 선생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아까 저 목탁 칠 때 봐봐. 나는 저렇게 치지 말아야지. 선생이요. 선생, 선지식이야, 선지식.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범주를 넓히면, 안팎으로 넓히면 사실 사람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나도 저렇게 닮아서 저분같이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있고, 못하는 사람이 나오면 나는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예. 근데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닮아간다. 그게 가족이야. 그게 가족이야. 가족은 굉장히 재밌어. 욕하면서 닮아가. 욕하면서 닮아가. 그래서 나중에 보면 부모님이 저렇게 하는 걸 싫어했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분 앞에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우리 아버님이 술을 안 드셨어. 그래서 저도 이제 술을 못 먹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잔소리가 많아요. 술을 드셔야 됐어 하고 나 잔소리 되게 싫어요. 우리는 똑같은 말 2번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똑같은 말 2번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계속 비슷한 주제를 얘기해도 다르게 하려고 해. 네. 그게 제 이제 성격인데, 그 잔소리 들으면 잔소리 그냥 몇 시간이 아니에요. 많이 할 때는 한 5-6시간 해요. 명상을 하잖아.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나도 그런 성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래서 우리는 밖으로 나왔잖아. 그래서 여기서 다 입을 풀기 때문에 들어가서 말을 못해. 유재석도 집에서 조용하대잖아.
왜? 밖에서 터는데 안에까지 털면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인간은 하루에 쓸 수 있는 단어들이 거의 결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좀씩 다른데, 그러니까 말이 많은 사람도 그만큼 하면 노홍철도 집에 가서 조용하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받은 인자를 좋게 승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월정사에서 제일 과묵한 스님으로. 아, 진짜야. 진짜야. 안에서는 안 떠들어. 안에서 안 떠들어. 한마디도 안 해. 진짜 한마디도 안 해. 진짜야. 월정사 가서 물어봐. 그 직원들한테 물어봐. 제일 과묵한 게 누구냐고. 저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워요. 사람들이 밖에서 보고 안에서 가까이서 보면 저게 같은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좋은 거는 일단 아무튼 천수경에 다 있다 그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한 번씩은 다 유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취보살이 선제동자가 이렇게 참배를 하면서 가는데, 그래서 안암팍으로 배울 사람이 있는 거죠.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배우고 닮아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사람은 나는 저렇게 하지 말라고 밀어가면서 배우고, 이렇게 하면 배움의 폭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사람한테 묻는 거를 창피해야 하지 않는 거는 그건 진짜 좋은 겁니다. 아랫사람한테 묻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가오가 무너질까 봐 못 묻고 이러면 사람이 발전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요. 네가 모른다는 그 사실 자체에 집중하지 체면이고 뭐를 굳이 따지지 마라. 그리고 궁금해한 그 당시에 물어봐야 금방금방 배워요. 지금은 쪽팔리니까 내가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야지. 집에 가면 까먹어. 뭘 궁금했는지 나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이렇게 참배하는데, 그때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남인도 쪽으로 이렇게 가면 거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거기가 관세음보살 성산이라고 하는 썰로 전해지는 데가 있어. 거기가 현장 스님이 진짜 말한 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화엄경에 보면 루트가 나오는데 루트가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어딘지 정확하게 몰라. 근데 가본 사람 기록으로는 현장 스님 기록밖에 없습니다. 대당서역기하고 그 다음에 자은전. 그래서 그런 묘사들을 보면 거기가 지금 그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남인도 끝쪽이더라고, 지도를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안 갈 겁니다 아마. 제 성격상 거기 너무 멀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쪽에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참배를 하거든요. 관세음보살을 뵈러 가. 거기가 보타라카산. 그러니까 인도에 원래 보타라카산이 있었어요. 그 본점입니다. 그리고 낙산사, 홍련암 이런 다 지점이에요. 지점. 우리 그 지점인데 본점이 날아갔다니까. 본점이 날아갔다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필라 코리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라가 우리나라 거 아니었는데 우리나라가 더 장사가 잘 됐, 지점이 장사가 잘 됐죠, 본점보다. 그래서 지점이 인수를 했죠. 아니, 맞잖아.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에 원래 본점이 있고 일본에도 지점이 있고 중국 보타라카산도 지점이고 전부 이렇게 지점들이 있는데, 낙산사, 홍련암보다 중국 보타라카산이 훨씬 잘 되죠. 거기는 진짜 사람이 미어 터진다. 진짜 미어 터진다. 거기 입장료도 엄청나게 비싼데. 호텔비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 그래, 거기 들어가서 함부로 못 자. 그래서 어떻게든 돌고 빨리 빠져나와야 돼. 거기서 하루 더 자면 난리 난다. 단가가 쭉쭉쭉 올라가. 그래서 그런데 인도 본점이 이제 사라졌는데 거기선 지금 우리가 본점이었어 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겠어. 왜 그런 절들이 있어요. 예전에 절터였었는데 큰 절, 이렇게 절터가 있는데 그 옆에 가면 조그만 절이 있어. 이름은 똑같아. 그래서 그건가, 그러니까 짭인가 진짜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갔어도 잘 못 찾을 거예요. 이게 같은 문화권 안에 있는 거는 눈으로 보면 우리가 산 사람은 문화재를 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보면 그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분하거든요. 근데 중국만 가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뭔 얘기냐면,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섞여 있으면 말 안 해도 저건 좀 짱깨 냄새가 나는데 저건 좀 쪽? 쪽하는데 왜 알아봐? 알아들어? 왜 쪽하는데 알아들어? 나 이뻐서 쪽이었어. 쪽이 뭔데 알아듣지? 저건 쪽발인가? 뭐 이렇게. 아이, 유튜브는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돼. 괜찮아. 예. 그렇게 해서, 느낌이 오잖아요. 굳이 말을 안 해도. 우리가 느낌이, 저쪽 냄새가 좀 나는데, 뭐 이렇게 딱, 그거는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익숙해져서 나타나는 거고, 서양 사람이 오면 절대 구분 못 한다니까요. 네. 그리고 그거는 역으로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에 가면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 뭐 이태리 사람 구분 못 합니다. 물론 거기서 오래 살면 그 나름의 이 특징들을 잡아내겠지. 지그들은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지그들은 마치 우리가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 구분하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중국 가니까 이게 잘 안 먹혀요. 제 눈이 잘 안 먹히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인도 가면 이제 거의 장님이죠. 여러분하고 비슷한데 여러분은 저를 전문가라고 느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 그런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별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 손은 눈보다 빠르다. 그런데 실제로 맞는 얘기 같아요. 눈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화권을 넘어가면 사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인도 가도 제가 그거를 100% 맞춘다는 생각을 못 하겠어요.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런 건 이제 발굴해봐야, 이제 조사해봐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제동자가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그건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서 관세음보살을 만나요. 그래서, 관음전에는 선제동자의 별명으로 남순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음전 예불에 보면, 관세음보살 예불에 보면 좌보처 남순동자, 우보처 해상용왕. 해상용왕은 관세음보살의 속성이 바다 쪽하고 관련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관세음보살 주처는 전부 바다 쪽이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용왕이라고 하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떡상, 신앙적으로 떡상하는 거는요, 해상 실크로드가 열린 뒤에 떡상을 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막 테슬라 주가처럼 쫙 올라가거든. 요즘 테슬라 주가 엄청 빠졌더라. 근데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보살님들이? 테슬라 주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해요? 그래요? 아니, 저는 없는데 그냥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관종 스타일의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가 미국에 살잖아.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야, 미국 대통령인데 관종이야. 관종치고 최고급이지. 그리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 진짜 관종이죠, 그죠?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급으로 치면 뭐 거의 레전드급이지.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관음신앙이 이렇게 이제 해상 실크로드, 육상 실크로드가 한참 움직일 때가 있고, 해상 실크로드가 열리면 육상 실크로드가 거의 죽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바닷길이 열리는데 누가 힘들게 낙타로 댕기겠어? 야, 배 타고 댕겨. 지금도 오늘날도 지금은 항공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그래도 배를 못 이기잖아. 그래서 지금도 바다를 장악한 자가 이긴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처음 들어? 아니,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배 큰 거에다 한번 실어봐. 예전에 수에즈나 막혔을 때 그 배 한번 봐봐. 도대체 등치가 얼만가. 그거 한 편만 배가 한번 가기만 하면 비행기 진짜 뭐 수십 대 이상 실는 것보다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지. 그 자빠져가지고 이렇게 있었잖아. 그죠? 금방 뚫리더라. 그때도 보니까 깜짝 놀랐지. 왜? 너무 빨리 뚫려서. 야, 돈이 진짜 중요하긴 중요하구나. 그거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3억인가 든다던데? 그래서 배 한 대씩인가? 나 이 생각했다. 배 한 대에 3억인가? 무게 관계없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배를 키우나? 얘네들이? 인두세 먹이듯이.
이렇게 한 명씩 이래버리면 큰 게 유리하잖아. 싸잖아. 아니 그냥 쓸데없는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해상 실크로드랑 관련해서 관세음보살을 쓰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에게는 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용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관세음보살은 용왕하고 그렇게 옆에 그냥 이렇게 놔져만 있지 별로 작용을 안 해. 수월관음도나 이런 데서도. 근데 중국의 관세음보살 상을 보면 용을 타고 있습니다. 용타입니다. 용타. 그래서 내가 용타 이랬. 죄송합니다. 좀 무리했습니다. 용 타는 게 쉽지 않아. 그게 왜냐면 코끼리나 사자 타는 거하고 비교도 안 돼요. 용 한번 타려고 생각을 해봐. 야, 그게 바다에서 서핑하는 것보다 어렵다. 용 타는 게. 그래서 용 타. 그만할 줄 알았지. 방심하지 마. 나 또 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남방을 순유하다가 만났다 그래서 남순동자야. 별명이 남순동자. 걔 정체는 선제동자야. 똑같은 애야. 그러니까 별명으로 불렀느냐, 안 그러면 이름으로 부르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제동자가 보타락가산에서 관세음보살을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이 정취보살이에요. 근데 정취보살을 만나러 가야지, 관세음보살한테 소개를 받고 이제 만나러 가야지 이랬는데 정취보살이 보타락가산을 옵니다. 그래서 보타락가산 안에서 관세음보살도 만나고 정취보살도 만나게 돼요. 야,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안 가도 되네? 예, 요즘 말로 치면 개꿀 이런 거. 일석이조. 진짜 저 얼굴 찍어가지고 박제해야 돼. 일석이조. 도랑 치고 가재 잡고 꼭 먹고 알 먹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아유, 그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 같은 데서 구봉서 씨가 하던. 구봉서 오래간만에 들어봤지? 돌아가셨나? 진짜 연세 많으신 어른인데. 그렇게 해서 두 분을 만나. 그래서 보타락가산 안에 두 보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이 아니고 낙산사에 원래 관세음보살만 모셨던 게 아니고 범일국사가 나중에 통일신라 하대 때 범일국사가 정취전을 모십니다. 정취전을 건립하고 정취보살상을 모셨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좀 퍼지는 거예요. 그게 문서로 들어온 게 천수경에서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다가 거기 그 중에 정취보살이 나오는 거예요. 족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문으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지문을 판독을 못하기 때문에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컵을 이렇게 시계 같은 걸 잡았어, 띄었어. 그래도 여러분은 이걸 여기 지문이 묻었지만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수사하는 사람들 한번 여기다 뭐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거 뿌려가지고 이거 감식하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 전문가야. 나 배운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살살살 떠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말은 재밌다고 하지만 적성이 안 맞는 사람은 머리쥐나. 하지마. 알 필요 없어.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다더라. 그래서 관세음보살 명호 부르는 사이에 갑자기 정취보살이 튀어나오는 게 사실은 그런 거라더라. 그리고 그게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범일국사에서부터 시작된다더라. 그러니까 의상대사 그다음에 범일국사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사실. 삼국유사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낙산 이대성조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냥 막 약을 파는 게 아니고 다 나와요. 제가 얘기했잖아. 나 배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비로 와서 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 한때 유행했던 진언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경 세트에 없으면 안 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반야신경 뭐 아재아재 바라아재 그런 거 했냐? 이렇게 맞잖아. 천수경 세트에 없잖아.
없지만 반야신경은 별도로 해. 그것도 천수경보다 더 많이 해. 한번 기억을 해봐. 천수경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해요. 우리나라만, 일본이나 중국에서 안 합니다. 그런데 천수경을 하고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해. 새벽 예불을 끝나고 내가 천수경을 했어. 끝날 때 반야신경 한다. 사시 때도 마찬가지예요. 반야신경. 그러니까 반야신경은 세니까 이 안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독립해서도 충분히 갈 수 있겠는데? 너 내 밑으로 들어와라. 천수경이 반야신경한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반야신경이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지금 받아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보다 더 해.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반야신경이 천수경보다 더 많이 합니다. 왜? 모든 법회나 이런 거 시작할 때 반야신경은 하지만 천수경은 안 하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반야신경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좋으니까 많이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반야신경이 굉장히 센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 하는 게 사대주라 그래가지고 사대주라 그래서 순응엄 신주, 불설 소재 길상 다라니 이 뒤에 있을 겁니다. 그거는 사실은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예불 끝나고 다 했어요. 다 했었어요. 그래서 센 거는 별도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고 어중간한 것들은 천수경에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 외에 다른 거가 요즘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어. 안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안 한 데는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약했겠지.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렇게 무슨 뭐 땅이 어디서 나왔는데 그 땅을 이렇게 땅값이 너무 싸. 저 땅은 왜 이렇게 싸대? 뭔가 이유가 있어. 왜 거기는 건축이 안 되고 맹지니까 싸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안 그러면 뭐 자연 녹지거나 뭐 묶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 안에인데도 왜 이렇게 땅이 여기는 싸요? 그린벨트인갑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거는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 북글씨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는 다 북글씨 잘 쓰는 사람들이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 북글씨를 썼고 쌍놈들은 안 썼지만 양반들은 북글씨를 썼고 그 중에서 최고로 잘 쓰는 사람들을 뽑아서 엄청나게 대우를 해주던 시절이고 북글씨만 잘 써도 평생 먹고 살고 대우받고 이러던 시절이고 지금은 북글씨 써봐야 누가 뭐 크게 대우를 해주나? 그런가? 이러고 마는 시절이고 불교 시절이라고 생각해봐. 중세야, 동아시아 중세.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뭐 동남아까지 다 해가지고 불교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상황이야. 거기서 제일 좋은 거는 그때 눈깔 뒤집어가면서 찾았겠지. 그때 못 찾은 걸 지금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 그때 그 잘 나가던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놓는 거에서 쉽지 않아요. 물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쉽지 않지. 누가 봐도 쉽지 않지. 그때 그 신심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막 할 때 불교 국가였는데 좋은 거라 그러면 막 눈깔을 뒤집고 찾고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안 했으면 뭔가 약발이 안 받는 거요. 근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해. 나도 이게 뭔가 싶은데 한다는 사람을 말릴 수도 없고 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딱 그런 정도죠.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아재아재 바라아재나 하든가 이렇게. 그러면 이거 하지 말고 바꾸라는 얘기입니까? 뭐 우리 스님은 그게 더 낫다던데. 그럼 물어보질 마. 물어보질 마. 전통적으로 광명진원이나 이런 걸 했으면 천수경에 들어와 있겠지. 안 했다니까? 그리고 많이 했으면 유물로 남아요. 이렇게 책으로만 남는 게 아니고 유물로 남아요. 그러니까 순응엄 신주나 이런 것들은 저 판으로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건 판으로 찍기도 하고 목장 같은 거 할 때 넣기도 하고 유물로 남아, 유물로.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못 찾은 걸 지금 내가 찾았어요 라고 말하면 야, 그건 진짜 대단한 거다. 진짜 노벨상을 탈 정도로 대단하거나 건너먹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쪽에 베팅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베팅하지 않습니다. 있는 거 안에서 합니다. 있는 거 안에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 판단에서 제일 세다라고 하는 거는 온마니 반매움. 온마니 반매움하고 그 다음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온마니 반매움은 그냥 온마니 반매움, 온마니 반매움 하면 되는 거고 아제아제 바라아제는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가장 유행시켰던 분이 우리 그 돌아가신 강수현 선생님께서 오래된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요즘 인터넷을 보니까 강수현이 살아서 찍은 게 또 유행을 하더라고. 그 제목이 뭐예요? 정의. 그 뭐 로봇으로 나와가지고 뭐 저거 뭐 이렇게 그 딸로 나오잖아, 그죠? 김현우의 딸. 맞죠. 그 정신으로 공부를 좀 해. 그 정신으로 공부를 좀 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우리 어렸을 때 좀 재밌게 봤었는데 그거는 그거보다 재밌더라. 아까 화엄경. 그거 진짜 재밌. 그리고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김성동의 만나라. 나 90년대생인데 너무 이런 걸 잘 알지. 내가 고전에 능해서 그래요. 고전에 능해서. 그럼 무슨 무정 뭐 이런 거 있잖아. 안 그러면 황순원의 소나기. 그런 거는 뭐 그 세대에서 우리가 배웠나? 다 중요하니까 봤지. 그렇잖아. 그런 거지 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제아제 바라아제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100번을 하면 99번은 모지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바 다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 한 번입니다. 그래서 사바는 모든 진원 끝에 사바가 나올 때는 사실은 사바 전까지만 하고 맨 마지막에 사바가 마침표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계속 사바 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그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게 끝내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원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온마니 반매움 온마니 반매움대로 하면 되고.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진원은 뭐냐? 최강의 진원은 뭐냐? 저는 동아시아 불교 대승불교 전통에서는 반야심경의 아제아제 바라아제하고 그 다음에 온마니 반매움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뭐냐? 제일 많이 해왔다. 그리고 가장 많은 했었던 흔적들이 남아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나는 그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